그쵸. 네. 그래도, 그래도 일찍 꺾이신 편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진짜 오래 버티셨어요. 많이 꺾이고, 생각도 예. 꺾이고. 저는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했냐면, 35인가? 그때 어금니가 딱 쪼개지더라고요. 그, 닭 백숙 먹다가.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세상에 아무것도 안 무서웠는데, 어금니가 딱 쪼개지니까, 갑자기, 꺾였나? 해가지고. 그때가 첫 기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동안 또 더 살았죠, 열심히. 나중에 노안이 오니까 또 한 번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이 힘들면서 이제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아요. 요즘 우울증도 있는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치. 제가 제 입으로 우울증 있다고 말하면 그래도 치료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리고, 제가 뻥뻥아요, 그리고, 우울증 있다고. 예. 그리고 딴 분들은 그게 안 되는데, 네. 유망미 대표님이나 저처럼 그 애니어그램 8번들 있잖아요. 네. 어, 좀 그, 고원장님식으로 말하면 턱이 각진 사람들. 요 사람들은 좀 자기 우울증 있으면 우울증 있다고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음. 예, 그래서, 어, 저는 한 3년 전쯤? 그때 그래갖고 사실, 그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 그전에는 뭐 세상에 무서운 게 별로 없었는데. 힘드실 때 힘들다 그러세요, 이제. 그러고 살아야죠. 뭐. 버티면 누가 뭐 잘했다고도 안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맨날 힘 센 줄 알아요. 옆에서. 지금 저기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아, 흰머리 소년이 많으시네요. 네? 흰머리 소년이 많으셔. 방송을 어떻게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방송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예. 뭐 내용이 특별히 막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하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 운전 중이시니까 뭐 내용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 정도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예, 그 정도 선에서 그냥 하면 되죠. 너무 심각한 이야기만 안 하면 되죠. 심각한 얘기도 주문 받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필규님이 저기 폰 쪽 마이크랑 저기를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얼굴 나온 쪽이 폰이죠? 아닌가요? 장필규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폰 쪽 마이크를 켜보세요. 마이크 켜시라고 하면 왜 그렇게 잘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줌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줌하고 요거하고요. 네. 뭐 차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죠. 차이는 여러 가지인데, 좀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기는 요게 좀 나아요. 미트가. 기능도 딱 간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는 그 설치 부분이 없어요. 줌은 설치가 있는데. 예, 아, 예, 그렇고, 메뉴가 아주 심플해요. 그 구글 미트는. 근데 이제 그 줌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럼 이렇게 그룹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룹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보통 미트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허용을 해주는 방식이잖아요. 한 명씩. 네. 예, 그래서 뭐 그냥 보안은 높으면서도 뭐 별 문제 없고. 근데 줌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들어오는 코드나 막 이런 것들을 주면서 하니까. 네네.
윤광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이제 들어가시면 또 밥상 차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가공실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공실? 가공실로. 네. 저 김치 공장의 가공실?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댁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네, 요즘 거기서 제가 뭐 일도 좀 하고 하느라고 좀 쉬기도 아, 그러시. 하고. 아, 예, 네. 예, 예. 오늘 꼭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네, 그 주소 좀 저는 연결할게요. 네, 네. 장대표님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네, 네, 대화 좀, 요거 마이크 좀 네, 끄겠습니다. 네. 요즘에 저 호수공원 새벽 시장은 어때요? 새벽에 또 바쁘시겠네요. 네, 이번 주는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네. 토요일 날은 안 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럼 근데 어쨌거나 처음 지난주에 한 처음 거예요. 했던 건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제가 많이 손님들은 어, 많이 오고 있다고요? 일단 고양시청에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네. 예, 홍보가 많이 됐어요. 아, 홍보가 많이 됐고. 홍보가 많이 됐고, 일단 코로나 때문에 농산물 판매도 좀 저조하고, 네, 그 네. 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마켓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새벽 시간, 딱 3시간 반 하는 거니까, 이제 네. 호수공원에 이제 날씨도 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운동해서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장을 봐가지고 가니까 너무들 음.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신선하잖아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밤새도록 포장해서 가져온 거니까 반나절도 안 음. 된 농산물을 가져가니까. 바로 수확한 어, 거니까. 네,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고 일단 그 시간에 새벽 6시, 7시 문 여는 데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운동하고 들어가면서 아침 먹을 거 그날 뭐 주말에 보통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하는데 네. 뭐 상추 뭐 모든 야채가 다 있으니까 음.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저 10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올해 연말 10월? 네, 10월 말까지 10월 뭐 11월 초까지 한다고 하는데 비만 안 아, 네. 오면 예, 그게 이제 정례화가 되면은 음. 단골도 늘어날 것 같아요. 벌써 제가 그날 판매했는데 그거 상표 붙은 거 보고 검색해서 들어와서 홈페이지 주문한 사람이 벌써 생겼어요.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그러네. 상표에 검색창 네. 해가지고 마가린 청국장 검색하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빠르신 분들은 알아서 딱 치고 들어오죠. 그냥, 그러네. 예, 괜찮네. 그러니까 또 다른 소비층을 만나는 또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그리고 요즘 또, 고양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네. 네. 요즘은요, 뭐 정해놓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막 생겨요. 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워낙 다들 사는 게 불확실하고 네. 힘드니까, 예, 뭐 네. 어디선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데라면은 움직여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또 파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이지를 20개 가지고 나갔는데 오이지가 사실 좀 빠른 편이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빠른 편인데, 오이지를 다 집어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추는 1,500원, 2,000원인데 오이지가 10,000원이니까 제가 한 개 팔아도 상추 5개 파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토요일 날은 제가 매출 1등을 했어요. 음. 오이지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데 예, 오이지는 지금 그 농장에서 원료 수급이 아니고 또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거는 사서 하는 건데, 그냥 4, 5만 원대 할 때 내가 오이지를 담근 거라 지금은 귀하고 맛있을 때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한 달 이상 빠르게 한 거죠. 그러네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벌써 3월 달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마마님 오이지 언제 나오냐고. 그러면은 제가 소비자들 때문에도 부지런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료 그 공급처는 뭐 이렇게 그 도매시장 가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족 아니, 공급자가 있어요? 이제 그 일산에 뭐 열무나 얼갈이 이런 거는
농장에서 많이 사고요. 네. 예,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만 제가 또 이렇게 구입을 하죠. 음, 로컬 푸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로컬 푸드에서도 많이 사고. 네. 지금 우리 농장에 있는 거는 양파예요. 양파. 예, 요즘 양파 김치 담글 재료는 양파는 농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네. 딱 요맘때 먹는 거라 지금 한참 담그고 음. 있어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선생님들. 왜 경빈맘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음. 제가 2002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제가 온라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제 본명으로 윤광미로 글을 썼더니 그 사이트에서 여기는 그 별명이 있어야 된다. 별명을 짓고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딸 이름이 박자, 경자, 박경빈이에요. 그래서 네. 맨 둘째. 처음에 그래서 경빈이 엄마로 들어갔더니 너무 길은 거야, 이름이. 아, 그래서 경빈 마마라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경빈 마마라는 닉네임이 눈에 확 띄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제가 트렌드가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이렇게 써올지 몰랐는데, 이 네. 경빈마마 검색이 구글에서 상위권에 올라갈 정도로 되게 활동을 제가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닉네임이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다 그래서 음, 경빈마마, 그러니까 경빈이 엄마의 줄임말 경빈마마예요. 경빈마마. 예, 근데 사람들이 뭐 표독스러운 장희빈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어, 창의빈. 예,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마케팅적으로는 제가 잘 배웠고, 이제 마마님 청국장이라는 상호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은 이것도 저희 그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이 상호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제가 글을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5가지를 올렸어요. 뭐 어머니 청국장, 뭐 친정엄마 청국장, 뭐 시골 청국장, 뭐 시어머니 청국장, 뭐 경빈마마니까 마마님 청국장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 댓글이 한 300개 이상 달렸는데 네. 시어머니 청국장은 죽어도 안 된다. 어, 시어머니 시어머니 청국장은 청국장은 안 사 먹어. 안 사 먹는다. 그 뭐 시골 청국장 뭐 친정엄마 청국장은 많으니까 이름이 경빈마마니까 마마님 청국장이 어떻게 했느냐 해가지고 그게 95%가 나왔어요. 아, 투표, 절대적이네. 예, 투표가. 음, 그래서 저는 상호도 그래서 그때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고객 그 회원들이 아, 응원해준 걸로 해서 마마의 청국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네. 음, 그 경빈이가 지금 둘째 사무실에서 일하는 따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첫째하고 셋째가 좀 서운했겠네. 왜 둘째 이름을 내세워서. 수빈이는 큰딸인데, 예. 수빈이는 우리 신랑이 가구 공장 할 때 수빈 가구였어요. 아, 예, 큰딸은, 예, 첫째는, 그리고 쫄딱 망했죠, 아주. 그 빚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 빚 많아요. 저 빚이 많아서 코로나 대출도 받았는데 하나도 못 갚았어요. 연장만 했습니다. 코로나 대출. 코로나 대출 3천만 원 받았어요. 아, 근데 그 수완이 있으셔야 또 경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기 뭐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어지간하면 또 해주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은행에 10명 오면은 8명, 9명이 돌아갔대요. 아, 자격이 안 돼서. 자격 미달. 예, 서류적으로 미비돼서 그래서 내가 은행 직원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받으러 오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했더니 뭐,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규정이 그러니 어떡하냐. 그래서 그것도 안타깝더라고요. 참 요즘 다들 힘들게 버티고 있어요. 저희가 거래하던 청국장 식당들 15년, 10년 거래하던 식당들이 다 문 닫았어요. 문 닫으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저희도 덩달아서 매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 상대는 이제 낱개인데 식당들은 이제 대량으로 나가니까 예. 그런 게 다 줄어들어가지고 저희도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음. 다 맞물려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가공실에 가셨다가는 또 몇 시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구로? 네, 오늘 거기서 잘 거예요. 거기서 주무세요? 네. 아이고, 왜냐면 집에 가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저녁에 좀 쉬면서 예, 정리도 좀 하고 아이고, 이게 식구들을 잠깐 안 봐야지 나도 생각도 좀 하고 그러지 집에 가도 일이고 뭐 저기 가도 일이니까 잠시 제가 조금 요즘 생각 좀 정리 좀 하느라고 가공실에서 좀 오늘 잘 거예요. 아, 완전 야간 모드로 들어가시네요. 네. 야간 비상대기조야, 뭐야. 네. 응? 근데 지금 뭐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20년 동안 일에 파묻혀서 생활하시니까 네. 지금 이제 근골격이 다 오셨을 거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치료실을 가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뭐 이게 중간에 필요할 텐데 네. 예, 그거 없이 지금 계속 일을 하시니까 몸이 지금 부서지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 집에 안 가는 이유도 여기서 좀 쉬려고 안 가는 거예요. 거기 뭐 찜질 같은 거 하고 좀 그러세요? 실 같은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안마기나 이런 거. 온돌 판넬이 있어서 온돌 판넬 어, 몸을 지지시는구나. 그렇죠. 지지는 거죠. 음. 도착했습니다. 가공실에. 예, 예, 예. 음, 근데 왜 이게 다른 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네. 왜 다른 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니 들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셔야지. 정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음. 워밍업인가요? 워밍업. 몸 푸세요, 빨리. 근데 뭐 워밍업도 아닌데 뭘 지금 또 가공실로 또 들어가시니 그게 쉬는 게 쉬는 거냐고. 지금 일터로 공장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뭐야 사업을 하는 어쨌거나 사업자 사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음, 제 생각에는 나의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해본 결과, 그러니까 뭐 천사꾼은 천 가지 걱정하고 만사꾼은 만 가지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 살림의 규모 차일 뿐이지 늘 맞아요. 일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신경 쓰는 거는 뭐 다 써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희 농장이나 가공실에 와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시면은 저는 이제 제가 몸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공감들 많이 하세요, 진짜로. 음.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참여해 주신 이제 사장님들도 네, 윤광미 대표님 뭐 못지않게 또 일도 하시고 또 고민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뭐 대부분이시죠. 뭐 농촌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것 자체가. 다 농업인 분들이세요? 근데 지금 농업 경영체 사장님도 계시고 아, 그다음에 이제 또 군청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뭐 꽃차 만드시는 소믈리에도 계시고요. 네. 여러 가지 전국의 여러 가지 아이템을 취급하시는 그 농업 경영체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세요. 혹시 여기 간판 보이실려나? 간판 보이세요? 네, 간판 보이세요? 입구에 이제 오셨구나. 안 주차장. 보여요. 간판 주차장은 보여요? 보이세요? 간판? 간, 잘 안 아니요, 보여요. 윤광미 대표님 얼굴만 잘 보여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간판. 잘 보인다, 보인다. 보여요. 예, 잠깐 보인다. 보였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건가? 예,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그래요. 네모난 거. 예, 음, 그, 이게 헷갈리네요. 빛이 있어서 예. 그래, 빛이 있어서. 제가 네, 여기가 사실은 약간 외진데 그렇죠. 동네거든요. 예, 네네. 근데 깜깜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저희 간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낡아가지고 바래가지고 음,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간판에 불빛 간판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 빛이 나니까 안 보이네, 잘. 예,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골목이 좀 환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우울하다 보니까 간판이나 좀 환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마마님 청국장 간판을 보고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마마님 청국장을 지나와라 가기 전이다. 그 간판 보이지 아, 않느냐. 고등에서의 그래서 랜드마크가 됐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이 전기세 나가는데 왜 이 짓을 하느냐 그러는데 CSR 사람, 하시는 분. 사람이 좀 밝아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밝아야죠. 자동으로 어두워지면은 켜지고 음. 밝아지면 꺼지는 걸로 해놨어요. 아,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렇게 그러네. 해가지고 여기가 좀 환해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음. 하면서 좀 밝아지라고 그리고 부자도 되고 싶습니다. 빚도 빨리 갚고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네. 네. 저는 이 농장을 한 대여섯 번 가봤을 거예요. 저 농장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석구석 잘 알죠. 가면 또 이 경비 마마가 이제 그 점심 밥상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찬으로 이렇게 식사를 좀 차려주시면은 맛있게 몇 번을 좀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 제가 밥도 차려드린 적 있나요? 아, 그럼요. 그 어, 식당에서 그 저 김창동 위원하고 기억이 안 나네, 진짜. 하도 아이, 밥을 많이 차려가지고, 예, 벌써 늘 밥을 5년 전, 차려가지고. 한 5년 네. 전 얘기니까. 예, 들었습니다. 좋네요. 줌이 이렇게 하니까. 화상이 좋네요. 자, 들어왔습니다. 앉혔습니다. 아이고, 이제 편하시게 앉으셨네. 네, 앉았습니다. 예, 편하시게 이제 저기 정식으로 그럼 소개를 드릴게요. 말씀 마이크, 들리세요? 말씀 마이크, 들, 네, 벤츠 잘 들리나요? 예, 네, 다 잘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그럼 윤감미 대표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저 귀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농촌 현장에서 네,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청에 계시는 선생님, 그다음에 또 치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 그다음에 고가구를 또 판매하시는 분, 그다음에 꽃차 소믈리에도 있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프리랜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그 저 유영진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제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고, 이 방에는 이제 각 조의 이제 조장님, 그다음에 전체 이제 그 대장님도 계시고, 예, 또 거물급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윤광미 대표님을 모시고 요즘에 그 살아가는 그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요즘에 윤 씨가 많이 떴잖아요. 보시죠? 윤여정 그 선생이 영화계에 있다면은 요즘 SNS계에는 또 우리 윤광미 사장이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 궁금한 질문 사항들 좀 받아주시고요. 예, 우리 저 윤광미 사장님의 그 뭐 요즘에 윤며들다라고 하는 게 신조어잖아요. 윤며들다. 예, 그러니까 윤광미 사장님의 스토리에 한번 폭 빠져보겠습니다. 재미나게 좀 이 얘기를 좀 풀어주세요. 예. 근데 요즘에 너무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면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지금 윤광미 대표님 입장이 우선 농업 CEO 이제 대표시잖아요. 네, 네, 사업 등록증을 내는 순간에 네, 그 순간부터 실제로는 자녀들의 삼남 일녀의 어머니로서 그다음에 또 저 우리 박상갑 대표의 또 아내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또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역할을 원만히 좀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하여튼 나름대로 그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뭐 생활에 있어서의 그 윤감미 대표가 느끼시는 그 애로사항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또 서로 대화도 나눌 수도 있고 좀 공감을 가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최근에 그 근황이라든지 한번 그걸 쭉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난주부터 지금 그 농업기술원 그 스마트 스토어 줌 강의가 들어갔어요. 네, 예, 각 지역에 한 명씩 네, 경기도권 내에. 예, 그래서 저 고양시에서는 제가 들어갔는데, 이게 언택트 시대, 뭐 코로나 시대에서 뭐 온라인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온라인이 다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코로나가 3월 달에, 2월 달에 터졌을 때, 그때 2.5단계가 4, 5월인가 있었을 거예요. 2.5단계 때, 그때는 잠깐 그 평소 매출보다 조금 높았어요. 그러니까 김치가 네, 10개 나갔다면 한 12, 3개 더 나갔어요. 음, 근데 왜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놀라기도 하고, 집에서 안 나가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주문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배달 음식과 집에서 뭘 해 먹는 게 이제 5, 60대 엄마들도 포기했어요. 저는 이제 음, 소비자들하고 18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납품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좀 빨리 느껴요. 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올 초에 이게 빙판에서 넘어져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가 밀키트를 만들어 놓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된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된장은 아예 안 나가요. 진짜로. 음, 그러니까 왜냐면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시집간 딸한테 된장 500g을 줬는데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반도 안 먹었대. 반도 안 먹었더래요. 진짜.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흥청에서도 된장 김치 사업을 아마 포기한 사업일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고 잘 안 되니까. 근데 저는 된장, 청국장, 김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 초 코로나 때 잠깐 반짝 그거 하고는 그 뒤로부터 계속 하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도 제가 2,000포기씩 했었는데 300포기밖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식문화가 확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이게 김치 담그는 것도 줄어들고 사 먹지도 않고 배달 음식에 김치는 없어요. 뭐 닭볶음, 뭐 족발, 뭐 이런 거는 있어도 김치 배달은 없어요.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그 5, 60대 엄마들이 집에서 밥을 삼시세끼 해주다가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나 이제 못 해 먹겠다. 음, 그래서 이제 밀키트도 한번 사 먹어보고 배달 음식도 같이 한번 먹어보니 괜찮은 거예요. 사 먹을 만해요. 가성비도 음, 괜찮고 내 노동력에 비해서 맛도 괜찮고 네, 그러니까 정말 밀키트 시장은 확 커졌어요. 음,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밀키트 사업을 하신 분이 대접을 몇 개 낼 정도로 확 커졌지만 기존에 우리께 하던 뭐 장류나 김치 전통식품 쪽은 정말 바닥을 기고 있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이게 오랫동안 거래하던 식당이 문 닫고 소비자들이 김치를 덜 찾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요즘 막 나물도 볶고 5만 원짜리 밥상도 올려보고 하잖아요. 네, 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많이 먹지도 않지만 뭘 살 엄두도 안 나고 그냥 딱 배달 음식 하나에 모든 그 끼니를 다 해결하는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뭘 끓이고 볶고 차리고 하는 이제 밥 문화가 아닌 거예요. 음, 예, 예. 그래서 제가 농장을 공간 개념으로 꾸민 것도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김치 좀 담고 이렇게 체험을 한다 해서 막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돈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나은데
제가 그 건강한 밥상을 이렇게 제가 체험을 통해서 경빈마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철 먹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게 돈이 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또 농장에 와서 또 예쁜 꽃도 보면서 힐링을 하고 마마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면서 맛있게 먹은 그 반찬이나 먹거리를 기억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길게 보는 거지 제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일 큰 타격을 입었던 사람들이 마켓 나가시는 분, 예, 시장에 나가서 파시는 분이나 프리마켓이나 급식 나가시는 분이나 단체 급식 나가시는 분 이런 데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예, 예,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온라인이니까 평균을 유지하면서 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나도 이제 뭔가 변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제철 나물과 제철 김치, 제철 먹거리를 해서 5만 원 선에서 한 삼시세끼 먹었을 때 한 3일 정도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자취생들이나 신혼부부 또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요즘 바쁘니까 건강한 집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일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일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은 적어지고 예, 그다음에 소포장을 하다 보니까 막 3kg, 5kg씩 나가다가 200g, 뭐 120g, 150g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고 그렇다고 돈이 안 된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역시 가공실에서 있는 것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교통사고도 나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예, 그리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서 좀 정리도 좀 하고 내일 뭘 할까, 어떻게 변화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요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예, 버티고 있어요. 예. 대충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안 아픈 척, 열심히 하는 척, 온라인에 글은 올리고, 예, 밑에서는 울고 있지만 위에서는 글을 쓰고 있고. 왜냐하면 온라인 제가 운영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하면서 내가 아프더라도 울더라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면서. 예. 하면서. 예, 제가 병원에 한 달 누워 있으면서 추석글 날마다 올렸어요. 네. 그리고 글도 날마다 올리고. 근데 사람들이 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근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나 보러 오겠다 그러고 사러 오겠다고 하니 못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병원에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온라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개설한 채널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닌 거, 이제는.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나의 어떤 새로운 공간이고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힘들어도 가야 된다. 예. 그 끝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나 자신과 많이 싸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예, 정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글 올리고 생각하면서 글 올리고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과 많이 싸우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힘내시고요. 그 말씀 잘 들었고 저기 그 질문 사항 있으면은 이쪽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마이크 키시고 직접 질문들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켜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요즘 몸은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물론 이제 허리 다친 데가 제가 허리. 척추 입원 골절을 입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골절 다친 데가 많이 아파요. 네.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쉬어야지
계속 잘 붓고 후유증이 없다. 그런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있으면서 좀 쉬면서 예, 그러고 있습니다. 관절도 안 좋고요, 사실은. 다 손으로 하는 일이라. 예. 마마님 손보다 제 손이 더 가냘프다는. 제가 선생님 손을 잡았는데 내가 남자 같았어요. 예, 제가 여자 손을 잡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제 손도 손 크기 자체가 작은 손은 아닌데, 근데 마마님 손 딱 잡으니까, 아, 내가 너무 놀고 먹었구나. 날로 먹고 있네, 그런 거. 예. 아, 이건 너무 그냥 입으로만 먹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 솔직히. 왜냐면, 뭐, 종갓집 며느리, 뭐, 큰 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렸다면서요. 고생하라고 내린 거 아니에요, 고생하라고. 쓸데없이 내려가지고 일을 많게 하고, 아무튼. 네. 그 책임감이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시어머님이 제가 병원에서 나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 없으니까 다 마비된 것 같다. 아이고. 나한테 너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별로 그 말이 반갑지만은 또 않으시고. 아, 네, 반갑지만은 않은데 네. 어머니가 나를 너무 의지하시는구나. 그렇죠. 며느리가 그게 저밖에 없으니까. 어떤 때는 그게 좋긴 한데, 또 어떤 때 진짜 부담스럽고 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한동안만이라도 좀 쉬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장손으로, 제가 이제 13세째 장손이잖아요. 예, 그래 놓으니까 가끔 그런 면이 있어요. 실제 이제 일하는 걸로는 그러진 않는데,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 생각. 예, 예, 부담이, 심적인 것도 예, 맞아요. 크죠. 예, 몸은 몸대로 힘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소셜 밥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다른 분들은 소셜 밥상 다 아세요? 소셜 밥상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주세요. 대부분들 아실 것 같은데. 아니요, 몰라요. 네, 손 드는 게 귀찮으신가 보네. 아무도 모르시는데. 이상화 계장님은 저기 소셜 밥상 이야기 혹시 아세요? 아니, 많이 못 들어봤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윤광미 대표님이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소셜 밥상 어떤 취지로 만들고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처음에는 사실은 농업인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 교육 받을 때만 끝이지 현장으로 돌아가면 타불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좀 뭐랄까 서로 같이 이렇게 그 스터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모여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서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대신에 그냥 그렇게 공부만 하자 그러면은 별로 안 보이니까 내가 밥상을 차릴 테니 같이 한번 모이자. 또 그럴 무렵에 또 유영재 선생님께서도 그래 내가 재능 기부 해주마. 장소만 잘 해서 좀 모여봐라. 그래서 한 2년 했나요, 선생님? 예, 2년 이상 했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한 달에 2번 하다가 너무 빨리 돌아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2년 몇 개월을 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멈췄지, 뭐, 네. 거의 계속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는 농업인들 반, 일반인 반 그랬는데, 참 농업인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꾸준하질 못해요. 그리고 당장 눈에 뭐가 안 보이면은 별로 재미없는 거야. 나는 이런 부분에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길이 보이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당장 뭔가 눈에 효과가 안 나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요즘 사이버 단체가 많이 죽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연구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많아요, 사업이. 근데 사이버 연구에는 마케팅 교육이잖아요. 온라인 교육이고.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농업인 친구들이
이 비싸고 좋은 교육을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제철 집밥을 먹으면서 전문가 선생님 지도 아래 한번 끌어가 보자 했는데 점점점 농업인들은 줄어들고 일반 소비자들이나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 이전에 밥상이 그리워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밥상이 좋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마님 청국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밥상을 차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밥상 위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고객들한테 그냥 김치에 그냥 국 하나만 드렸어도 그 밥을 먹으면서도 그분들이 나한테 실질적인 멘토링을 해주시더라고요. 멘토링을. 왜 일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쁘고 일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를 못 보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필요한지, 내가 마마님한테 뭘 원하고 마마님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게 밥상 위에서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버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집밥을 먹으면서 우리 공부도 좀 하고 우리 스스로 좀 힘을 길러보자 하면서 코로나 전까지 한 2년 반 했었나요? 그렇게 했던 거 가요. 그래가지고 잠깐 멈추었다가 농장에서 이제 농장이 오픈되면서 그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또 몇 명이 모여서 요리하는 것도 배워보고 근데 그것도 이제 멈춰졌어요. 이제 4명이서 못 모이니까. 근데 이제 근데 온라인에서는 어쨌거나 효솔밥상 그 그룹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고양시 뭐 소셜 밥상이었는데 고양시를 빼버리니까 이제는 아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의 소통 창구로 그냥 지금은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소셜 밥상이라 그래서 소셜 밥상이라 그러니까 그 SNS 상으로 뭔가 이제 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밥상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 코로나 이전에 만나서 그 오프라인으로 한 건데 그거를 소셜 밥상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한 건지 그게 조금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제가 그것도 페이스북에서 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온라인 공부를 할 건데 내가 집밥을 이렇게 10,000원만 받고 제가 집밥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오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유영진 선생님한테 선생님, 난 선생님 강의료를 못 드린다. 내가 10,000원씩 받고 대신 내가 김치를 드리마. 김치를 드리. 그래서 선생님한테 정말 그 신사복 입은 선생님한테 김치 박스를 맨날 쥐어서 보냈어요. 근데 우리 강양미 선생님이 마마님 소셜밥상은 꼭 가라. 거기 가면은 김치랑 반찬 오니까 꼭 가라 그랬다고 하셔서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남자 인생이에요. 남자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분 소셜에서 모인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난 걸 얘기를 하신 거네요. 소셜 밥상. 그렇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이 온라인으로 만난 연결고리만 소셜인 거고 밥상 직접 만나서 한 걸 밥상인 거네요. 소셜 더하기.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저기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뭐 만들고 그다음 그 상을 함께 차리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한 거는 또 생방송을 했어요. 라이브로. 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비자들한테 밥상하고 오프라인 밥상하고 소셜 밥상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식으로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소통을 하고 페이스북에서 참석을 하고 만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SNS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공부만 하자 그럼 대상은 누구나 마마님 오프라인 친구나 온라인 친구 누구나 누구나 그날 시간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와라.
누구나 다 오픈돼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 오픈할 때 지방에서도 온다 그러지만 여기서 온다 그래서 내가 사실 겁을 먹었어요. 선생님 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지방에서 온다 그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안 올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밥상이라는 이야기하고 그 SNS 그런 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요즘은 가족끼리 밥을 같이 모여서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밥상은 되게 그리워해요. 그걸 어차피 제가 먹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먹거리, 제철 먹거리도 알리고 같이 모였으니까 공부도 좀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2년 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소실밥상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그룹 주소 올려놨으니까 그룹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그룹 가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마님 청국장 페이스북 페이지 거기 올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좋아요도 하시고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 마마님하고 윤광민님하고 패친 안 맺으신 분 계시면 그러면 패친 꼭 맺으시고 그리고 관계를 오래 가져가시면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까 들으셨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손 안 놓고 쭉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 만났다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또 만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결같이 오래 갈 수 있는 분하고 만나는 거는 그것도 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인연이. 그러니까 꼭 아직 안 맺어져 있으면 꼭 맺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여자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뒤에가 바닷가니까 혹시 염전인가요? 염전인가요? 아니에요. 물대 놓은 거예요. 노대 물대 놓은 거예요. 오대살처럼 오대살. 나는 이제 소금을 많이 쓰니까 염전인가 하고 지금. 저는 그 농업기술센터 아까 농업기술센터 많이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는 예전에 생활지도사라 그래서 그 생활자원팀 그쪽에 이제 업무를 봤었었고요. 네. 최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두세 달 전에 이렇게 요즘엔 많이 조직 개편을 많이 해가지고 철원 군청의 관광과에 농촌 체험 관광팀에 가 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소셜 밥상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만남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소셜 밥상이라고 그러는데 상상을 했는데 어떤 식인가 했더니 이제 아무튼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매주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놀러 가고 싶고 한데 못 만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이게 이제 소셜 모임으로 갈 수 있는 소셜 밥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네요. 지금 저희 이 모임 자체가.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네요. 네네. 네네네네. SNS에서 만나서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네. 이제 밥상으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밥을 먹으면서 한번 만나보자. 예를 들어서 각 지방에서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그러면 밥상 올라와 있는 밥상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소셜 밥상을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요즘 근황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또 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을 하던 먹거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건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이 먹거리가 있으면은 모든 이야기가 쉬워요. 쉽고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2010년에 페이스북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12월 20일 날 배웠는데 12월 21일부터 아침 7시에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먹거리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제가 5,000명을 만들었어요. 페이스북 친구들.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요즘처럼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밥상 먹거리를 매 시간, 매 아침 7시 전으로 올리니까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들이. 그래서 어머, 오늘 마마니 밥상 이거 올라왔네? 그러다가 어느 날 밥상을 안 올리니까 어머니, 아니 오늘 왜 밥상이 안 올라왔나요, 마마니?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은 사실 밥을 주는 게 제일 큰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줄 게 없으니까 밥을 줬는데 그 밥 이야기가 지금까지 저를 이어지게 하고 많은 스토리를 남겨주고, 제가 2006년도부터 해외 배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선생님. 근데 제가 해외 교포 고객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한국에 오면은 마마님 집에 와서 마마님 우거지 김치, 우거지 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장에서도 뭐 여고 동창회 모임을 하겠다는 등 뭔가 모임을 하겠다는데 다 깨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 어쨌거나 그래도 이게 다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나 되게 잘 맞췄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배경 네. 배경 음향 효과입니다. 네. 선생님하고도 많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계시니까. 얼른 코로나가 종식돼서 그 마마님 밥상, 거기서 소셜 밥상으로 얼른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가보게요. 네. 근데 그런 면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윤광미 대표님한테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 또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요즘에 오히려 우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다들 똑같고, 그때는 그때대로 또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 그걸로 또 소셜 밥상이 참 그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셜이라는 게 어떤 분은 자꾸 SNS랑 연결을 하셔가지고, 보통은 그렇잖아요. 소셜 그러면 SNS 생각하고 온라인 생각하시는데, 사실 소셜이 온라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사회적인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양다리가 걸쳐져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보면, 저는 윤광미 대표님이 지금 같은 때 오히려 그 소셜 밥상 본점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성재님은 금산 소셜 밥상,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김은주님은 철원 소셜 밥상, 이런 식으로, 예, 정병원님은 한평 소셜 밥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또 이득자님 같으면 화순 소셜 밥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지금 비용 안 들이고 우리끼리 바로 확장시키면서 만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요거를 쭉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건 힘드니까 그거는 언제 보게 되면 그때 가서 보고, 지금은 전에 하던 대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고, 뭐 돌아가면서 하니까 부담 없으니까 더 자주 해도 좋으니까 요일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뭐 토요일 저녁 식사, 뭐 일요일 저녁 식사 이래도 좋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은 화순에서, 한 번은 한평에서, 또 한 번은 또 철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케팅이 필요한 분들은 또 그 상황을 또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고, 또 우리가 그 소셜 밥상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그 코로나가 길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면 부담은 줄이면서 그러면서 또 이름은 유지하고, 이런 걸 해보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하시는 분들이 그 우리 윤강님 선생님처럼 원장님처럼 이렇게 음식을 잘 하시거나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재료나 이런 게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저기 이성재 대장님께서 밥상을 차리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감이 잘 안 오네요. 아, 거기는 표고밥상인 거죠. 할 때, 또 어, 가지고 점은 예. 네? 윤광미 대표님은 그만한 저력도 있고 역사성을 갖고 계시니까 소셜밥상의 본점이 되시는 거고, 이제 다른 데는 또 다른 데대로 지역마다 저는 색깔이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어? 운영하시는 분이 요리를 잘하셔서, 어떤 분은 밥상이 아니라 꽃차와 디저트로, 또 어떤 분은 잡곡 중심의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그 운영하는 분의 특성도 살아나고 또 지역은 지역 나름의 그 운영 방식을 사실 뭐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처럼 막 운영 방식을 딱딱하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밥상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밥상의 의미를 살리는 거니까 저는 전부 요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전부 윤광미님 정도 실력이 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좀 다양한 걸 서로 인정하고 교류가 되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좀 더 운영하는 쪽도 부담이 없고 세력도 좀 더 빠르게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거 약간 제가 느리 빼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하려면 그냥 아예 짧은 기간에 확 확산해가지고 그래서 얼른 요거 하고 그 대신 또 힘든 분 있으면 또 좀 한동안 쉬시고 또 새로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달라붙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제가 밥을 많이 차린 거지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표고 농사를 지으면 표고로 하는 요리를 해서 같이 밥을 먹고, 만약에 쌀 농사 지으면 예를 들어서 잡곡을 하시면 잡곡밥으로 해서 밥을 먹고, 저는 요즘 양파김치를 담고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양파김치 담가서 요즘 담그는 먹거리 김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도 요리를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밥상을 펼쳐놓고 밥을 먹으면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라면에 표고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 밥상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선생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런 이야기고, 그 네, 다음에 네, 이제, 네. 우리 지금 요것처럼 미트 같은 걸로 이런 밥상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미트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저녁 그러면, 오늘은, 버섯입니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가능하신 분은 버섯 들어간 반찬 한 가지 종류나, 아니면 밥에다 그냥 버섯을 넣어갖고 들고 오시거나, 이 미트 앞에 밥 한 그릇, 반찬 하나 이렇게 그냥 놓고 와서 각자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할 게 없어갖고 집 앞에 찬가게 가서 방금 하나 집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한쪽에서는 요거는 어머니가 해놓고 가신 건데 안 먹고 있다가 오늘 테마가 이쪽이어서, 들고, 냉장고에서 꺼내 왔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같이 각 개인은 좀 아무 부담 없이 앉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 실제 오프라인에서 하면 진짜 사실 자기 집 거실 내놓고, 그 다음에 끼니 한번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맨날 오던 사람도 아니고,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 하는 거 진짜, 그, 유광미 대표님이나 그렇죠. 사실 할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그거 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온라인에서 이거 하자는 거는 그냥 자기 밥 한 공기, 그 다음에 반찬 하나 갖고 와서 각자 자기 반찬이나 요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아니면 한 주일 동안 지낸 이야기 이렇게 하고 저는 그 매번 한 번 한 번의 소셜 밥상 미트 안에서 벌어지는 거는 좀 약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개개인이 준비한 거 약해도 상관없고. 근데 이름은 유지됐으면 좋겠고. 이 소셜 밥상이 그리고 오프라인이 끊겼다고 해서 오프라인이 끊기고 어렵다 그래서 쉽게 끊기지 않는 소셜 밥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우리 관계는 더 탄탄해지고 그리고 이야기도 풍성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도 주고받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런 거죠.
저희는 그 몇 달 전부터 그 온라인 회식이라고 그러죠. 그냥 각자 그 이 줌 앞에서 이 자기가 먹을 거 갖다 놓고 전에는 자주 모였거든요. 근데 못 모이니까 조금 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이는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자기가 먹을 거 자기 갖다 놓고 누가 옆에서 뭐 권하지도 않고 먹으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한 몇 달째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거긴 어디 모임이세요? 무슨 모임? 저기 백제 고대사 백제 고대사. 예. 한일 고대사 해가지고 보면 예. 회원들도 보면 그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는 일본말을 모르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데 뭐 일본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지금 저번 주에 했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또 할 예정이에요. 우리는 예. 지금 한 서너 달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예요? 해보시니까 어떤 게 좋으시던가요? 일단은 그 좋은 건 뭐냐면 어디 모이기 위해서 물론 모여가지고 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돈독한 의의도 있지만 바쁜 때는 사람들이 잘 못 와요. 근데 시간만 딱 정해주면 그 시간에 어떻게 또 모이더라고요. 처음에 신기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잘 모여요. 그 모이고 어떤 시간도 좀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공간도 전략이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그 같이 옆에서 이 얘기 하듯이 계속 이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거 못 모이면 좀 약간의 서운해지고 아니면 좀 멀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자주 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거를 공간을 예, 제가 지금 이거를 뭐랄까 너무 동떨어진 걸 이렇게 제안한 게 아니고 방금 이제 그 김상일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문화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2년 반 정도 그거 하면서 윤광미 대표님이 얼마나 노력 많이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계셨을 거 아니에요. 몸도 힘들거나 사건도 있으실 테니까 사업하시니까 그래도 꾸준히 해올 때 그거를 저는 쭉 이어지게 했으면 좋겠다. 방금 채팅창에다가 제가 주소를 하나 넣었어요. 그 조매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조매력이라고 그래갖고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다른 악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원래 오프라인에서 모여야 합주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온라인에서 합주를 사람들이 이제 전부 집에 있어야 되니까 온라인에서 합주를 하는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채널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 음악도 이게 되면 뭘 못해?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음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서로 네트워크 속도가 다르고 떨어져 있으니까 합주가 원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춰주는 이제 서비스도 있고 그걸 활용해갖고 함께 모여서 노는데 옆에서 보면 장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래 떨어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눈물 날 만큼 감격적인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내 학기밖에 못 다루는데 모여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합주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식의 온라인 모임이 음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에서 스터디는 당연하고 딴 데서 다 일어나고 또 방금 김상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술 모임이라든가 음식 모임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셜 밥상이라 그래서 더 미룰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윤광민님 요즘 힘들어갖고 하실 마음은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내가 소셜밥상 본점할게 그냥 그 정도로 이제 표현만 해주시면 한번 싹 저희들끼리 한번 요거 추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디서 시작해도 뭐 괜찮습니다. 예. 예. 가능하면 막 그 스트레스 받게 안 할게요. 예. 요즘 윤광민님 싹 옆에서 눈치 보기에 스트레스 받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또 뭐 하나 재밌는 건 그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팔도 밥상 하면 좋겠네. 소셜 그쵸. 팔도 밥상. 각 지역에서 각자 해주면 더 재밌죠.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뭐, 페이스북도 가능하고, 뭐, 인스타도 가능하고, 유튜브도 가능하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뭘 같이 만드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 생각도 좀 해봤고, 5월 달에 또 샛별 마켓 한번 또 해볼까 하고 있어요. 샛별 마켓. 네. 되게 좋아들 하셨어요. 다들 수술밥상 가족들이죠. 그리고 3, 4, 5 조금씩 모이기는 했었어요. 이게 뭐 예. 시금치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예, 근데 예. 어쨌거나 그 끈은 계속 이어지니까, 그 그룹은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아이고, 여기저기 이제 할 게 많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제 내 일이 힘드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처럼 요렇게 하면 숫자가 넘쳐서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요즘 그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권하는 게 페이스북 룸스예요. 페이스북 룸스. 네. 페이스북 룸스를 개설하시면 좋은 점이 10명까지는 음, 10명까지는 요렇게 모여가지고 미트나 줌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구석에 있는 단추가 라이브 방송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10명 정도 요거 하다 말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 말고 그것만 그냥 누르면 바로 라이브 방송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따로 녹화를 할 필요도 없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느라고 OBS라든가 뭐 이래갖고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동시 진행을 다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쓰기에 룸수가 있어요?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예, 룸스라고 있어요. 또는 컴퓨터에서 보실 때는 상단에 이렇게 이름 옆에 보면 플러스 버튼 누르면 룸스라고 나와요. 그러면 볼 것 그러니까 같아요. 페이스북이 좀 늦었지만 자기들도 이쪽을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 쪽에 그 페이스톡은 써보셨어요? 카카오톡 안에 있는 페이스톡?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 뭐가 많더라고요. 뭐가 그냥 두 많더라고요. 명이서 얼굴 보는 건 전에부터 있었어요. 두 명이서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한 사람이 방송하고 여러 명이서 보는 라이브 톡이라든가, 뭐 목소리로 여러 명이 이야기하는 보이스톡, 이런 건 있었는데, 최근에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면 플러스 누른 다음에 통화하기 들어가시면 그 안에가, 그룹 페이스톡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베타 버전이긴 한데, 그 아이폰에서는 잘 안 돼요. 아이폰은 아니고 나머지 폰에서는 되는데 그걸 쓰면 카카오톡 안에서 곧바로 그 요런 미트처럼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10명이 한계긴 한데 근데 이제 아까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마마님이 이제 그런 거 진행하시게 되면 양쪽으로 욕심이 나실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여러 명이서 이렇게 미트나 줌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욕심이 나고 이거를 또 생방송하면서 라이브로 진행하는 것도 또 욕심이 나고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그냥 버튼만 탁 눌러갖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나중에 다운로드도 돼요. 그 동영상 파일로 그러면 편집도 가능하고 유튜브도 올릴 수 있고 이러니까 사실 컨텐츠를 그 아주 간단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뵌 김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생방송하고는 틀린 거네요. 생방송도 돼요. 생방송이 되는데 한쪽에 스튜디오 있고 한쪽에서만 딱 이렇게 나가는 생방송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렇게 그 지금 미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12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이성재님이 OBS 가지고 지금 생방송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동시에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규모가 더 있고 또 이 방식도 지금 장점은 있지만 혼자서 하실 때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단점은
미트나 줌 같은 경우에는 화면 공유가 돼서 준비했던 자료를 내보내는 것까지 매끈하게 되고, 그리고 뭐 안에 참여한 사람, 다른 사람 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뭐 이렇게 공유해달라 그래서 돌봐주고 이런 게 되는데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저희 그 5월까지 봄 춘계 소설 캠프잖아요. 네네, 5월 말까지. 예. 네, 그러면 6월부터 주제를 밥상으로 해서 하시면 되시겠네요. 밥상이요? 네, 왜 그러세요? 또 살살. 당연히 하자는 분들만 계시면 그러면 되는 분들 가지고 바로 시작하면 돼요. 그거는 뭐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공간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시간만 식사 시간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식사 시간으로요? 예, 식사 시간으로 맞춰서. 지금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들어오는 것도 꽉 찼는데 그러면 날짜가 없는데요? 예? 들어올 날짜가 없는데요, 저는? 화요일 날 들어가야지, 수요일 날 들어가야지 들어올 날짜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말, 그 날짜 중에 하시자고요? 그러면 그 날짜 중에 하는 거를 네. 8시 시작하는 거를 네, 7시쯤 해가지고 7시나 7시 반 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예, 쟁반 하나에다 밥 한 공기, 그 다음에 반찬 한 가지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앉아서 먹으면서 들어서 요 접시에 담긴 거는요 이래 가면서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식탁에서 여러 가지 차리려면 힘들지만 각자 자기 식탁에 있는 거 이 접시 하나 설명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는 오히려 식탁에다가 단초를 하면서도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간장 종지 하나 놓고도 왜 말하고 서로 얼굴 보려고 만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려면 뭐 얼마나 먹으려고요. 우리끼리 좀 간단하게 먹자고요. 그래도 반찬이 몇 첩 반상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면 10첩 반상이 근데 일주일에 왜 3번이나 들어오세요? 목요일은 원래 테마가 마케팅이 테마고, 그 다음에 토요일 테마는 소상공인,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테마는 원래 소셜 농업이에요, 농업. 예, 근데 근데 이제 저는 또 업무상으로 저기 화요일 저녁하고 수요일 저녁 유영길 교수님이 또 강의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수원 주민들. 화요일 날도 들어와야 되고, 수요일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일을 들어오고 있으니까 없다는 얘기였어요. 요즘은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상화님이 네. 요 아파트 옆집에 사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듣다 보니까 일주일에 5일은 뵙네요. 그쵸? 네. 예, 거의 일주일에 5일을 뵙다 보니까 예, 옆집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친정 어머니보다 더 많이 보시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화상통화를 이 스마트폰을 안 쓰시다 그래요. 화상통화를 어머니랑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통화는 날마다 하거든요. 아침마다. 예, 근데 이 얼굴 보는 걸로 하면 진짜 훨씬 더 뵙는 거죠. 아무튼 요즘 뭐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나 제가 나가는 모든 그런 단체가 전부 다 줌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일하다가도 막 줌으로 뛰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맨 처음에 한 가지만 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바쁘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자리만 이동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귀에 꽂고 일하면서 듣고 또 대응하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아유, 예. 지치더라고요. 예, 지치더라고요. 근데 또 저기 아유. 지금 이천 강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천 분들이 그러세요. 다음 주가 이천 지금 유튜브 과정이 12주를 했거든요. 12주 해가지고 다음 주가 이제 그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센터에서 연락이 와갖고 우리 마지막 날인데 얼굴 좀 한번 오프라인에서 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방역 수칙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안전장치 해주시면 저야 가야지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가겠다 그러는데 거기 참여하셨던 그 학생분들 있잖아요. 표정이 밝을까요? 아니면 어두워졌을까요? 어두워졌을 것 같아요. 왜요? 가기가 지금 귀찮아. 아니 농번기거든요, 지금. 아, 농번기. 지금, 예. 예, 지금 농번기인데다가 한 분은 지금 항암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도도한 복숭아. 예. 그래갖고 예. 수업을 듣다 말고 중간에 막 들어 누우세요. 그래갖고 화면에서 사라지면 이분은 화면을 끄진 않으세요. 그래서 화면에서 사라지면 제가 누워서 듣는 줄 아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당일날 이제 현장 오시려면 이분은 걱정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허리를 다치셨어요. 아, 허리를 다치셨는데, 근데 그분도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하고, 우리 보면 맨날 김현옥님이 그 자세시잖아요. 김은주님하고. 근데, 이분도, 아니, 김은주님 그냥 편하게 계세요. 왜 그러세요? 민망하게.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 현장에 오면 자세를 그렇게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건이 더 있었어요. 오늘 그 수업하면서 OBS, 지금 그 이성재님이 우리 요거 지금 생방송 해주고 계시는 OBS 있잖아요. 그거를 다음 주에 이제 실습이 약간 들어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저희 다 노트북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장에 와서 교육장 컴퓨터에다 설치해봐야 집에 가면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이분들 노트북을 전부 화면을 봐가면서 한 분씩 세팅을 다 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센터 컴퓨터 갖고 하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배우고 집에 가서 각자 알아서 세팅을 하셔야 되니까 이분들은 이게 걱정이 되신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 11회차 수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주 어떡하지? 다음 주 어떡하지? 예. 그래서 약간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농업인이들이세요? 예, 전원 다. 예, 전원 다 네. 농업인들이시고. 몇 물론 회 이제 교육하신 거예요? 12회차 했어요. 네. 오늘은 11회차. 다음 주까지 해야 12회차. 그럼 이렇게 유튜브도 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다들? 예. 그분들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하셨는지. 예. 아마 어렵더라고요. 보시면 확 질려버리실 거예요. 나 유튜브 안에 이 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화면 보이세요? 네, 아직이요. 나오는 중입니다. 보이세요? 예. 시트가 지금 나오는데? 예, 그럼요. 시트예요. 네. 이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분들인데 요 뒤에 지금 시트에 있는 이게 다 무슨 표시 같으세요, 이게? 업로드한 거예요? 업로드한 건가? 예. 날짜마다 포스팅은 예. 거예요? 날짜마다 매일같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어떻게 하나씩. 올려요? 예? 저렇게 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강사 잘못 만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쭉 지나오니까 이분들이 과정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자꾸 테크닉 쪽으로만 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에 배우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테크닉은 여러 차례 배우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 채널 들어가니까 영상들이 없어요. 몇몇 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번에는 테크닉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테크닉은 오히려 정리를 하고 대신에 짧더라도 영상을 우리 과정 내내 올립시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하나 올린 게 아니에요. 매일.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날마다 올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지금 끝날 때가 되니까 다들 말씀이 뭐냐 하면 이번에 완전히 한재산 챙겼습니다. 예, 요렇게 지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회차면 전부 날짜로 하면 며칠이겠죠? 12회차. 예, 90일이잖아요, 90일. 며칠만 좀 더 하면 그냥 100일이에요. 그러면 영상 100개를 챙긴 분도 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댓글 달아줄 때는
자기 영상 주소 가져다가 그걸로 댓글 달아줄 정도 지금 영상이 그렇게 많이 쌓인 거예요. 아이고. 온라인이 나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걸 챙겨드릴 수 있지.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면 이렇게 챙겨드리기도 힘들고 이분들도 못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도 보면 빈자리들이 숭숭 뚫려 있긴 하지만 그 농번기에 요 정도 하신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라도 간만에 윤광미 대표님 또 중간에서 장필규 선생님이 이렇게 다리 놔주셔가지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소식은 궁금하고, 근데 또 말 걸기는 저기 하고, 그래서 날마다 가서 또 언급은 해주시니까, 그 윤광미 대표님이 출석부 운영을 지금도 날마다 잘 하시거든요. 선생님들 그 출석부에, 그 출석부를 잘 운영하는 분 중에 거의 탑이에요. 윤광미 대표님이. 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가서 댓글도 달고, 뭐 그냥 어떤 날은 좋아요만 하고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직접 목소리 듣고 얼굴 뵈니까 훨씬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쁘시고 힘든 중에서도 이렇게 얼굴 보여주셔서. 제가 직접 저기 모실 자신 있었으면 제가 좀 나와주세요 했을 거예요. 근데 조용히 있다가 장필규 선생님이 모셔주신다고 해서 아이고 너무 잘 됐다.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셔도 맞죠. 근데 예? 이제, 선생님 하셔도 당연히 오는데, 여기서 내가 뭔 말을 하나, 뭐 이런 일도 있나? 난 선생님 강의하시는 방인 줄 알았거든요. 원래 저기, 겨울 동안은, 겨울에 동계 캠프 동안은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춘계 캠프 하면서부터는 서서히 한 분 한 분, 한 지역 한 지역 좀 독립해 가실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3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팀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는 게 있으니까 되지, 이제 제가 못하죠. 겨울에는 이제 제가 워낙 일이 없으니까 저기를 하지만, 아무리 지금 코로나 때여도,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온라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아까 예, 말씀하세요, 김상일. 네, 저는 그 청국장을 무지무지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겨울 되면 이 두동이랑 청국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을부터 봄까지 청국장만 먹고 살았다고 그럴 정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67년에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청국장 냄새 때문에 이 전세 살면서 여러 번 쫓겨났어요. 냄새가 안 좋다. 근데 그 나중에 한 얼마 안 돼, 한 2, 30년 전인가 청국장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청국장 붐이 일기도 오고 뭐 청국장집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제 청국장을 집에서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청국장이 사실은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해줘도 맞아요. 안 먹어버린다고. 근데 찬바람 날 때부터는 청국장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밥을 많이 먹고 그러죠. 근데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3월부터 청국장이 안 나가요, 선생님. 네, 그래요, 맞아요. 진짜 3월부터 봄나물 계절은 먹느라고 청국장이 안 나가고, 진짜 이제 10월이 돼야지 이제 조금 더 서서히 늘어나면서 11월, 12월 달에 많이 나가요. 네, 청국장을 그렇게 좋아해도 봄 되면 진짜 안 먹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봄나물 네. 먹어야 되니까. 먹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아유, 진짜. 이게 지금 벌써 오이지를 3월부터 찾길래 제가 지금 3월 달에 45,000원, 5만 원 할 때 오이지를 담갔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되게 빨라져요. 이렇게 막. 예, 빨라지고 시기가. 찾는 것도 많고, 찾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요즘은 진짜 뭐 이게 뭐 온라인 시장 변하는 거는 뭐 눈 한번 딱 뜨고 나면 다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쳐요, 진짜로. 청국장은 돼지고기가 들어가나요?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근데 미국은 차돌박이 넣고 하는 걸 많이 좋아해요, 차돌박이. 차돌박이. 예, 돼지고기보다 차돌박이 넣고 김치 넣고 해서 하는 거를 남자분들과 아이들이 좋아하고, 좀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시물에 두부하고 버섯만 넣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을 먹이려면 차돌박이 넣어야 돼요. 아이들 먹이려면. 고기 들어가요. 고기 그렇구나. 들어가야 돼요. 예, 고기가 고기 안 들어가면 조금, 반찬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요. 애들은 그런 것 같아. 예, 아, 그런 게 고기- 아니라 이제 이 콩하고 아마 소고기하고 궁합이 맞는지 그 고기까지는 아니라도 소 기름 같은 걸 조금 넣어놓으면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파는 이 청국장은 이 무가 굉장히 큰 거 한 2개 집어넣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없이 그 청국장 콩찌개기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밥을 맛있게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무 같은 거 넣지 말으라고 하면 뭐 식당에는 그럼 식당은 식당이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먹어야지 왜. 그리고 청국장값이 비싸니까 무덩이 하나 넣으면 청국장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좀 그 사람들 장사하니까 이렇게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청국장 콩으로 만드는데 소고기 기름 같은 거 고기 덩어리는 아니고 고기 기름 같은 거 좀 넣어주면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차돌박이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차돌박이나 우삼겹이나. 우삼겹이나 차돌박이. 자, 네. 뚝배기에 차돌박이와 김치를 넣고 달달달 볶는다. 달달달 볶다가 다시물이나 쌀뜨물을 넣고 바글바글 끓인다. 재료가 다 익고 난 뒤에 청국장을 넣는다. 나머지 다시물을 넣고 두부와 버섯을 넣고 싱거우면은 고기를 넣었을 경우는 액젓을 넣는다. 고기를 안 넣었을 경우는 집된장으로 간을 한다. 청국장 끓이면서 이렇게 제가 강의도 합니다. 그러시구나. 아까 말씀 중에 그 뜬물 나와서 그러는데 네. 국 끓일 때 뭐 미역국 같이 맑은 거 빼놓고는 웬만하면 그 뜬물 같은 것이 넣으면 상당히 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국장 주문하시는 분들이 맨날 물어보면은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말로 똑같이 요리를 해요. 전화로. 그러시구나. 제가 집 바로 옆이 양재 하나로마트예요. 양재 하나로마트인데 이게 크기가 조금 커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리고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가락시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시장 분위기 필요하시면 현장 분위기 필요하시면 그러면 뭐 제가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드리는 거 이것도 가능하고 아까 김치 이야기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되면 양재 하나로마트 안에 이제 식자재 코너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업자들 상대하는 데죠. 개인이 아니고 그런 코너인데 얼른 생각에는 김치 코너 가면 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국산 김치가. 근데 코너가 진짜 작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사 먹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마트에 예. 야채 코너가 없어지고 있어요. 예. 흙 묻은 야채가 없어지고 있어요. 흙 묻은 야채 코너가 그쵸. 없어지고 있어요. 전부 다 무나 이런 거에도 아예 그냥 그 코너 저기에가 붙어 있는 게 그거예요. 시즌이라는 말이 다 붙어 있어요. 시즌 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즌이라는 말이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바로 갖고 가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해야 겨우 저기가 되는 거고 그나마도 예. 아까 말씀대로 많이 축소됐고 그리고 소포장 있잖아요. 재래시장에 가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소포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났고 예, 그리고 김치도 그냥 구색 갖춘 것 같은 느낌. 농협집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국내 거 갖다 나열해놨다는 느낌 들 정도밖에 이 코너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서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중국산 김치는 양재 하나로마트에는 당연히 없고 거기는 없는데 가락시장에 가면 거기 있는 이제
마켓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식자재 코너처럼 거기 가면 중국산 김치 코너가 아예 따로 있어요. 예, 그렇게 따로 있었고 박스로만 쫙 이렇게 있는데 그냥 상대가 안 된다. 아예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후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후지. 그러니까 후지? 사과 말고 원래 그 돼지고기 있잖아요. 네. 돼지고기 전지까지는 나오잖아요. 아, 예, 전지는 나오는데 원래 뒷다리는 안 나오거든요. 음. 그 큰 저기 시장에도 뒷다리는 원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양재 하나로마트에 그 후지 코너가 생겨가지고 가서 볼 때마다 코너가 커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뭔가 움직임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걸 해석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 변화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 수 있고 얼른 느낌에는 근데 이제 가격이 100g당 500원대예요. 보통 굉장히 싼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100g 저기 하면 지금 뭐 삼겹살이나 다른 데는 엄청 비싸고 전지가 거의 800원에서 900원대예요. 100g당. 근데 후지가 500원대 나오는 건 엄청 낮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나온 거에 지방을 완전 제거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구매해 가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식당에서 그 덮밥 있잖아요. 네. 예, 그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그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 이거는 뭔 맛으로 먹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여쭤봤어요. 예, 그렇게 했더니, 원래는 한 70년대 중반? 70년대 중반, 80년대까지는 원래 그 기름을 떼낸 돼지고기가 훨씬 더 높게 쳐졌대요. 그래서 양념을 하는 고기 종류는 후지가 오히려 좋다. 그분은 그 요리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말씀하신 게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건 그것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애들이 많은데 애들은 저기 소고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비법 하나를 짧게 이야기해주고 가셨어요. 말 그것까지 할까요? 하지 말까요? 당연히 하셔야죠. 해야 되나요? 예, 당연히 해야죠. 하셔야죠. 그 돼지고기 후지 있잖아요. 기름 없는 거. 그거를 마요네즈로 주물럭을 하래요. 아, 마요네즈에다 그러니까 이제 썰어진 거를 그거를 마요네즈 주물럭해서 그대로 그냥 후라이팬에 넣고 나머지는 필요한 대로 그냥 넣어서 먹으래요. 소고기랑 조리를 똑같이 하래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애들이 먹어보더니 구분을 못하진 않아요. 당연히 알죠. 돼지고기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소고기하고 맛이 굉장히 비슷하고 맛있다고 애들이 잘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무슨 돼지고기를 예. 그 마요네즈 주물려고 한다는 건 상상도 안 해봤고 예. 그리고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는데 진짜로 먹어보면 맛이 괜찮아요. 애들 입맛이에요. 애들 입맛에 맞아요. 예, 그렇게 맞고 예, 딴 거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요네즈에 버물려가지고 간장도 넣나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왜냐하면 마요네즈 자체가 그 간이 돼 있잖아요. 마요네즈 자체가 소금이 들어가니까 간이 돼 있고 돼지고기 뒷다리살 사다가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예, 근데 해봤어요. 왜냐하면 해봤어요? 덩어리가 요만한 덩어리가 12,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 돼지고기 뒷다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 밥상에 돼지고기 뒷다리 마요네즈 주물럭으로 해서 같이 모이죠. 뭐. 그래갖고 한번 해봤는데 애들이 진짜로 잘 먹어요. 그 서연이 아시죠? 딸내미. 걔가 예. 입이 여기에 조금 지 나름 신경을 자꾸 쓰는 애인데 근데도 잘 먹더라고요. 예. 그리고 원래는 그 마요네즈는 신맛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안 어울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분이 그냥 웃고 그냥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신맛이 볶고 저기를 하면 날아가요. 오히려 그게 돼지고기에 있는 약간 돼지고기 맛
약간 그 냄새나 이거 살짝 있는 잡냄새, 거, 잡냄새. 잡냄새,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잡내지. 그러면 프라이팬에 그냥 볶아가지고 뭐 고기 싸먹는 거예요? 쌈 싸먹는 거예요? 뭘 해서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음, 그 기름기가 없잖아요, 원래는. 돼지고기 후지가 기름기가 없는데, 이걸 주물럭을 하면, 원래 그 마요네즈 성분이 그 기름기잖아요. 노른자하고 콩기름을 쓰잖아요. 주로 쓰는 게. 근데 그것 때문에 기름기가 딱 보충이 돼가지고, 그래서 소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식감도. 예. 그래서 몇 그램 섞으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몇 그램이 없고 그냥 그 대신 저건 주의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걸 마요네즈로 이렇게 주물러 가면 붉은기가 잘 안 보이니까 그 덜 익지 않도록 충분히 익히라고 그 말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붉은기가 안 보이니까 잘못 덮으면 그러면 덜 익은 자리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익히라고 그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국산이 100g에 500원이에요? 예, 국산 후지예요. 왜냐하면 후지는 그 외국산이 들어오질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후지가 우리나라에서만 싸요. 전 세계적으로. 원래 후지가 저쪽 그 서양 쪽이나 여기에서는 오히려 비싼 고기라 그럴까? 하몽 아시죠? 하몽. 하몽. 예, 스페인. 그 하몽 같은 거 이런 거는 그거는 뒷다리만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지금 그 삼겹살을 되게 비싼 걸로 아는데 그게 뱃살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고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뒷다리가 수입이 안 돼요. 예, 수입을 거의 안 한대요. 전부 국산이래요. 100%. 돼지고기는 그 삼겹살은 수입되고 나머지는 고기가 남아가지고 난리죠. 그러니까 후지도 예. 좀 많이 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삼겹살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삼겹살은 예. 수입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농협 하나로마트가 그거 지금 그거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코너를 가지고 보니까 예. 저기 안경 쓰신 사장님은 어디 사시는 거예요? 청국장 사장님. 김상일님. 예. 저요? 어디 네, 사시나요? 저는 옛날에 일산에 살았어요. 저도 일산? 일산에서 당산으로 지금 영등포 당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기업인은 아니고 봉급쟁이에요. 봉급쟁인데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네요. 아니 저랑- 얼굴이 예.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예, 저는 한 32년? 저랑 몇 년 되셨죠? 89년 입사했을 때부터니까 89년이니까 한 그 정도 됐죠. 32년. 예. 그러니까 저랑 징그러워요. 32년 정도 되신 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보다 서로 더 많이 하신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갑자기 진짜 확 와닿는데요. 저런 생각보다 더 많이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한 15년 됐을 거예요. 15년, 5, 6년 됐을 거예요. 예, 그 정도 됐죠. 예. 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주 뵙고 그러면 또 저하고 오래된 분들 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세운상가에서부터 저랑 거의 한 35, 6년? 이 정도 되신 분도 한번 들어오셨던 적이 있어요. 인천에서 신발 공장 하셨던 분이신데, 예, 그렇게 오래된 분들 만나면 또 재밌어요. 온라인으로 뵈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맨날 오프라인에서 뵙고 그냥 부딪히고 같이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던 분들을 온라인에서 이제 뵐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예, 이것도 좋더라고요. 저 강원도 관광 선생님은 아가씨예요? 저요? 네. 노처녀예요? 오늘 아가씨, 아야. 노처녀? 아주 능력이 좋으셔서 노처녀 못 하셨을 거예요. 강원도. 이 얼마 전에 딸내미랑 부산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브이로그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아, 유튜브 강원도 아니고 하면은, 경기도예요. 유튜브도 브이로그를 해야 될지 콘텐츠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유튜브 힘들어요. 아, 그 유튜브 하실 때 다른 거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딱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인덱스 시트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인덱스 시트. 그러니까 우리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아시죠? 네. 예, 그거에다가 내가 가진 영상의 목록을 정리를 해놓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로 자꾸 많이 만드는 것도 물론 꾸준히 만들어야겠죠. 새로운 것도 꾸준히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건 목록을 갖고 지금 어느 부분은 넘치고 어느 부분은 모자란지 이거를 알아내고 또 이거를 필요할 때 매번 전화로 전부 다 대답해주고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링크로 제 거 유튜브 영상 보내드릴게요 해가지고 영상 하나 쏴주는 거, 예, 요런 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유튜브 영상이 유튜브 안에서만 쓰이는 건 손해예요. 왜냐면 영상 만드는 게 생각보다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나머지 공간에서 뭐 블로그 댓글이나 페이스북 댓글이나 뭐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고 카톡방에 올리고 이런 용도로 다양하게 써먹으려면 이게 목록이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인덱스 시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 팀은 그거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예, 제가 그 유영진 대표 만나가지고 수출 협상만 신경 쓰자고요. 예, 제가 유영진 대표 만나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금방 말한 인덱스 아니면 컴퓨터 말하면 뭐 디렉토리가 그것은 내가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다른 분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뒤에 바다가 보이시는 누구신가요? 김현옥님, 김현옥님. 김현웅님 어떻게 여자분들 전부 다 바다 아니면 하늘이에요. 예? 아니요. 정병원님은 남자분이세요. 안녕하세요. 경빈마마입니다. 아, 지금 저기 김현옥님은 그 가족 대화를 하시는 중이세요. 아, 한번 이득자님하고 나중에 대화가 조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득자 선생님은 지금 그 거실 이렇게 보이고, 예, 그러신데, 화순의 약선 향기, 그러니까 약선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셨어요. 예, 책도 내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낭님하고는 아시지 않으세요?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거기는 그 꽃차하고 디저트 그쪽 전문이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못 오셨는데 이은영님이라고 또 떡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분위기가 조금 마마님네 시간 되시면 거의 소셜 밥상 분위기예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힘드시면 그냥 힘들다는 이야기 하러 오세요. 저희가 다 받아드릴게요. 힘드니까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하세요.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장필규 선생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오늘 이제 가공실에서 또 이제 일을 또 시작하시는 거네. 이제 끝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정리 좀 하려고요. 정리도 좀 그러니까 하고. 이제 또 네. 시작이신 거예요. 네. 하여튼 윤광미 대표님은 지금 거의 지금 아직도 가족들이 현장에서 다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가족 경영을 하시고 있고, 최근에 또 핫셉이라고 하는 걸 반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고, 주로 이제 온라인 쪽에 매출이 많으니까 핫셉으로 어렵게 또 취득을 하셨다가
사후 관리가 힘들고 이게 사무일이 많아서 최근에 그 반납을 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하여튼 저도 걱정인 게 하여튼 이게 하여튼 자꾸만 이제 몸이 좀 망가지는 소리가 이제 나는데 좀 많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신랑께서도 또 몸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이게 부부 건강이 최고인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일 욕심을 이제는 너무 일 욕심 내지 마세요. 이제 물건 줄일 건 줄이고 해야지 뭐 소비자가 아무리 원한다 그래도 지금 기업이 아니고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혼자 지금 다 하시는 거니까 그게 참 마음 같지가 않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힘내시고 하여튼 이 소셜 뭐 팔도 밥상으로 가든 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같아서 그렇게 가는데 많이 좀 힘을 실어주시고 김현옥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 김현옥 대표님이 예, 반가 해주시네요. 저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건가? 네,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건가? 선도농원 아, 아마님이 메시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2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네, 네.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화도 나눠주시고 또 SNS 쪽에서는 오랫동안 하셔서 경험도 많고 하시니까 뭐 질문도 좀 받아주시고 하면서 좀 활성화가 되는데 다시 좀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대표